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세상에는 기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좀 단정적으로 말씀을 모두에 드리고 이야기를 좀 풀어갈까 합니다. 그 농촌에 보면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의 삶은 그 자연에 순응하면서도 어떨 때는 그 자연의 어떤 여러 가지 이게 큰 그 어떤 기상 이변이 왔을 때 그 피해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음막을 구축하죠. 그만큼의 개척하는 정신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보면 이게 집합 건물에서도 이러한 그 땀 흘려서 일해서 그 모두가 농작물을 다 이렇게 수확을 하고 그리고 함께 서로 간에 수확을 만끽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집합 건물에서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집합 건물에서 있어 본 분들은 실감을 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지금 이러한 자본주의에서 보면 제가 이렇게 한번 좀 현실적으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 때부터 공부를 해오고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기존에 있는 어떤 틀 속에서 공부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틀은 대부분이 올바른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고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역사 그리고 문화라든지 또는 어떤 과학이라든지 어떤 수학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뭐 체육 이런 것들이 있죠.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돈되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우셨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사회에 나오니까 별 쓸모가 없더라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쓸모가 없었던 건 아니었고, 이게 세상에 나와서 많이 쓰이긴 하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할 때라든지 많이 쓰이죠. 문제는 뭐냐면, 그 쓸모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있죠. 현실에서는 막상 나와보면 어떤 거대한 조직 체계에서는 좀 쓰이기는 하는데 이게 조직 체계에 아주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는 조직 체계를 말합니다. 그런 것이 아닌 여러분들이 이제 야생 생활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사회에서 어떤 조직 체계에 있다가 어떤 기업체에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대학에서 교수로 있든지 아니면 중고등학교 교사로 있든지 아니면 공무원 생활을 하든지 뭐 이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이렇게 나왔을 때에 이게 바깥에 있는 우리가 야생 생활에서 있죠. 보면 대부분이 있죠. 집합 건물에서는 어떤 공정이라든지 어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다를 겁니다. 약탈주의가 굉장히 이게 집합 건물에서는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약탈주의가 있다는 말은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이게 생존을 하는데 함께 생존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남을 죽여야만이 자기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있죠. 동물적인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경우가 지금 집합 건물의 모습으로 저는 좀 비추어집니다. 그렇지 않은 곳은 극히 좀 많이 드물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집합 건물의 관리단 조직 구성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해봤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조직 구성을 어떻게 그 설계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부분은 잘 모르시다 보니 얼떨결에 만들고 얼떨결에 조직을 구성하다 보니 차후에 보면 이렇게 관리단 조직 구성된 뒤에 건물 보존 관리하는 부분이 엉망으로 하는 경우가 꽤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는 또 보면 약탈주의와 기득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챙기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리고는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국 각지에 이렇게 약탈이 일어나고 하는 부분에서는 있죠.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소유자 입점주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로는 뭐냐면 소유자 입점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한 약탈하는 사람들이 어떤 판을 짜서 여러분들 한마디로 사기친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을 기망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쟁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이렇게 조작을 하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설마가 아니고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들 관리 사무실에 가셔가지고 모든 정보를 공개를 해달라면 잘 안 해주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소유자분들, 입점주 여러분들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안 해줄까요?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혹시라도 이 정보가 빠져나갔을 때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그거 자체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렇다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처음부터 정보를 다 공개하고 밴드라든지 카페 이런 게 확 다 있고 거기서 이것저것 건물 보존 관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알려줘야 되고 건물 관리 보존을 하는 관리업체들은 직원들은 본인의 임무에 충실해야 되고 관리인 또는 관리인은 건물의 보존 관리 부분에 대해서 감시 감독해야 되고 관리위원회에서는 이 관리인과 관리업체 그리고 소유자분들의 또는 입점주분들의 고충사항을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될 이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의 관리인과 관리위원들은 어떻는가요? 길을 막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보다 더 있죠.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횡포를 부리고 있죠. 그런 곳이 많을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우리 이게 나라에서 특히 이런 부분이 좀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조직 생활을 하다가 사회에 나왔을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있죠. 이 사회에서는 아주 동물적인 약탈주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한 그 소유자 입점주들을 우롱하다시피 하면서 약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있죠. 대부분은 뭐냐면
그러한 그 약탈이 일어나고 했을 때 공포심, 두려움 이런 것들을 조작해서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어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든지 뭐 공포를 심어준다든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을 하면서 공작을 펼친다든지 그 사실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보시라니까요. 보고 그 팩트 그대로만 살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만 따져보시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렇게 사기를 치고 이런 사람들의 그러한 행태를 보면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걸 위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걸 위해서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고난 이상의 월권을 행사하면서 무엇이든 행사를 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비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개개인에 있는 분들이 누려야 될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마치 있죠. 아주 비하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 해야 될까요? 그분들한테 동요를 일으키게 해가지고 못하게 막는다든지 아니면 하도록 만들다든지 소유권이라든지 임차권이라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는 건데 권리를 다 가지고 있는데 공개 청구라든지 정보 공개 청구들부터 다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못하게끔 막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요.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여러분들은 다 보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것이 안 바뀌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저는 볼 때는 철저하게 여러분들께서 있잖아요. 저는 볼 때는 그냥 자포자기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어린 양처럼 그렇게 지내시는 것 같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산 가치는 날로 날로 쪼그라들고 있음에도 왜? 그 사람들이 횡포를 해서 여러분들의 관리비를 부풀린다든지 여러분들의 건물 보존 관리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음에도 소유주 입주함주 분들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횡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그러려니 넘어갑니다. 왜? 설마 내가 나선다고 해서 세상이 뭐 바뀔까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그 잘못된 걸 따진다고 해서 안 바뀌니까 그냥 나는 조용조용하게 지내고 싶어요. 이렇게 어린 양처럼 그렇게 지내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지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산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극단적으로는 여러분들 그런 것이 하나하나가 문제점이 처음 발생하고 있을 때 고쳐야 되는데 그 고친다는 건 분양할 때부터 말입니다. 분양할 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제대로 관리단 조직 구성뿐만 아니고 아파트처럼 공동주택관리법처럼 탄탄하게 체계화를 시켜서 소유자 입점주 분들께서 감시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를 완전히 구축해 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도둑들이 와서 있죠. 여러분들의 있는 자산들을
먹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집합건물의 역사는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첫 분양 때부터 제대로 여러분들이 파악 못하신 분들은 5년, 6년, 10년이 지났을 때 관리비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고 여러분들 자산 가치는 엉망으로 되고 있죠. 그뿐일까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들 분양가는 엄청나게 낮아지면서 최종적인 목표는 뭘까요? 그렇게 약탈하는 인간들의 모습은 어떻죠? 엄청나게 낮아지면 그거를 경매로 사서 결국에 그 좋은 입지 조건이나 이런 곳에서 다시 재건축을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해서 굉장히 자산 가치를 다시 높여서 팔아먹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유자 입점주 여러분들께서는 지속적으로 그냥 똥밟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십니다. 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릴까요? 이런 말을 했잖아요. 세상에는 기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계시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독재, 다시 말해서 북한같이 독재가 일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강하게 억압을 하고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공작을 하고 사람들을 숙청을 하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독재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집합 건물에도 분명히 그렇게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많을 거라고요. 제가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스스로가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국가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왜 국가에서 이걸 안 바꿔주느냐? 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안 바뀌어줄까? 여러분들, 그런 기대보다는 소유자 입점주분들이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볼 때 그렇지만 사회 정의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합리라는 건 그 이성이 포함돼 이성이 들어간 거죠. 그 이성에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소유자 입점주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를 위해서 종이 울리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러한 도둑놈들을 위해서 종이 울리는가요? 아니면 소유자 입점주분들을 왜 종이 울려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잡아 나가야 되겠죠. 근데 그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 계속 연락이 오십니다. 저는 전국 각지에 연락 올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밴드라든지 카페를 만드셔서 진행을 하시라는 겁니다. 하시더라도 어떤 방향을 잡아가서 해야 됩니다. 가장 황당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행력은 뛰어난데 전략이 부재한 경우만큼 여러분들 어리석은 짓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실행만 하다 보면 그런 도둑 약탈하는 인간들은 있죠. 그런 조직들은 많이 자기들 나름대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무대포로 실행을 하는 사람들을 잘 엮어가지고 있죠. 피해만 주고 그 무대포로 정의라고 외치는 분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고 쫓겨나가시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겁니다. 내나 북한에서 보면 사람들 숙청했었고 5담당제 역할을 했었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이 있는 곳에 분명히 그럴 거라고요. 지금 현재. 에이, 설마요. 설마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다시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거듭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에는 기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한 카페나 밴드를 만드셔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먼저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제갈공명처럼. 그런 전략이 부재할 때는 반드시 실무에서 조언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실무에서 조언 구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무에서 조언을 좀 많이 구해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 드리고 있고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실무와 있죠. 여러분들 그 법리와는 또 다른 겁니다. 법리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늘 이런 말도 드렸죠. 변호사분들은 그냥 소송 대리인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실무 능력에서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을 겁니다. 소송할 때 필요한 분들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께 꼭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소유주 입점주 여러분들이 있죠. 겸손한 자세로 많이 아셔야 됩니다. 알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방향이 모르겠으면 방향을 제대로 아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충분히 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험으로 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만큼 저는 볼 때 어리석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많은 것을 지금도 끊임없이 이곳저곳에 실무적으로 이렇게 가면서도 스스로한테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내가 잘못 빠뜨린 것은 없는가를 늘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라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살펴보셨으면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께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께 아까 말했던 처음에 방향, 전략을 잘 잡으셔야 된다는 두 번째로는 우리 사회가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좀 철학을 좀 재정립하자. 좀 철학 공부를 조금 더 했으면 어떻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철학이라는 것은 여러 분류가 있을 겁니다. 뭐 역사에 관련된 철학이 있고요. 또 예술에 대한 철학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법철학, 과학철학 이런 것들이 있죠. 시간 틈틈이 종교 철학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어떤 근본적인 뿌리를 아시려고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에게도 스스로한테 이렇게 질문을 좀 던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랬었습니다. 왜 우리가 집합 건물에 이러한 비리가 왜 많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약탈주의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없앨 수 있는가. 이것은 한 그 소유자 입점주 여러분들 개개인이 감시 감독을 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스스로가 판단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 약탈하는 사람들한테 당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약탈하는 인간들은 꼭 보면 탐욕이 굉장히 강하죠. 사기가 분명히 있는 것이 여러분들 이렇게 글 속에, 말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종이 울리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있죠. 본인들을 위해서, 특정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울리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시려고 하면 스스로가 겸손한 자세로 철학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좀 추상적으로 좀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소유주 입점주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집합 건물이 바뀌면 있죠. 대한민국의 집합 건물이 바뀌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저는 1% 정도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이 올라간다고요? 네,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겁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집합 건물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이 왜 우리가 바꾸질 못하고 있느냐? 저는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나서지를 않습니다. 약탈자들이 공포와 두려움을 넣고 있는데 그 공포와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겁니다. 잘 대응하면 되는데 대응하는 방법을 소유자 입점주분들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꼬이면 넘어가는 거죠. 어떤 구덩이가 파져있는데 그냥 그 빠져버리는 거죠. 함정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런 걸 아셔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략을 세우는 방법부터 찾아가야 되고 제일 우선적인 겁니다. 전략을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된다고요. 모르면 잘 아시는 분들에게 전략을 반드시 배우시라고요. 그래야 모두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있는 집합 건물부터 국가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한들 당장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전략을 반드시 세워나가십시오. 그리고 스스로가 철학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늘 여러분들이 배움의 자세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학에 대한 재정립, 철학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어떻겠나 라는 저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철학, 역사철학, 법철학, 과학철학 이런 부분, 종교철학도 마찬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종교철학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종교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욱더 이렇게 더 정교하게 또 신심이 더 생길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그냥 어떤 그냥 맹목적인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도 꽤 있을 겁니다. 스스로한테 뿐만 아니라 주변 분들한테도 그렇다는 겁니다.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저는 그래서 어떤 전문가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는 연구자의 어떤 끊임없는 연구자의 모습과 그리고 늘 겸손한 자세로 배우려고 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지금 과거와 현재가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게 개선이 될 것인지를 늘 고민하는 이러한 깨어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 많은 이야기를 좀 해서 30분 정도가 흘러가니 오늘은 여러분들께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집합건물 스스로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부터 바꾸시기를 꼭 제가 당부드립니다. 꼭 당부드립니다. 특히 분양을 한 곳, 호텔이든 상가든
판매 시스템이든 오피스텔이든 뭐 시장이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곳이든 아니면 지식산업센터든 이런 모든 곳들에서 분양한 곳에는 특히 있죠. 분양 단계에서 됐을 때부터는 더 빨리 여러분들이 바꾸려고 하시면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그러면 바뀌집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딱 완벽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오랫동안 약탈을 해먹고 한 인간들이 한 곳은 자기들 나름대로 막 별별 이상한 함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라도 알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릴 테니 꼭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어있고, 늘 깨어있다는 말은 스스로가 깨치려고, 무지에서부터 탈출하려고 늘 스스로한테 정진을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뿐만 아니고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집 밖 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